이번에 할 거는 연지곤지 만든 대회죠. 예. 5차 일본 그랑프리 김예림 편을 할 건데, 사실 이거 그때 연지곤지 만들고 나서 바로 했었으면 뭐 저 같은 쩌리 유튜버 채널 치고는 조회수가 좀 나왔겠죠. 당시에 아마 알고리즘에도 많이 떴을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조회수를 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꼴리는 대로 합니다. 그냥. 일단 한번 보자고요. 음. 일단 제가 북마크는 다 해놨고요. 예. 북마크는 다 해놨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도 좀 미리 열어놓고, 예. 요런 작업을 미리 하고서 딱 했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게을러요. 그냥 게으릅니다. 자, 쇼트를 볼까요? 첫 번째 점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이거는 제 뭐 유튜브 채널 몇 개 안 되는 영상이지만 공개 영상을 좀 보신 분이면 다 알겠죠. 러츠를 그릴 때 크게 나눠서 A의 엣지 궤적을 보이는 선수, B의 궤적을 그리는 선수가 있는데, A는 전형적인 제대로 된 아웃렛지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B의 경우는 대부분이 플러츠라고 얘기했죠. 뭐 이런 부분 굳이 복습 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주니어 그랑프리 할 때부터 이미 여러 번 했던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자, 한국에서 제가 언급한 선수들이 몇 명 있죠. 이문수, 김예림, 유영, 이혜인 있고, 그 다음 윤하선 있고, 신지아, 김채연이죠. 예. 요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한국에서 제가 손가락에 꼽았던 선수들. 근데 이 중에서 이 선수가 성장할 때 있잖아요. 선수가 성장할 때. 성장할 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더블 뛰다가 싱글 하다가 더블 하다가 더블 악셀 뛰고 그다음 트리플로 넘어와서 트리플 러츠까지 다 뛰었어요. 트리플 러츠까지 뛰고 나서 이제 트리플 러츠나 플립에 연결 트리플 토 정도 놓고 나면 사실 점프는 거의 졸업인 거거든요. 트리플을 졸업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퀄리티 차이나 또는 점프의 랜딩 성공률이나 뭐 이런 거의 문제죠. 그럼 여기서 보면 다 여기서 그거 안 된 선수는 없어요. 다 그 레벨까지 갔던 선수란 말이야. 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고 나면 뭘 합니까? 거기까지 다 도달하고 나면 고난이도 점프를 도전하던가 아니면 엣지 교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3회전 점프 졸업하고 나면 물론 그 외에 뭐 스핀이나 스텝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보완하고 연기의 퀄리티에 신경 쓰는 스케이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가 1번 고난이도 점프, 2번 엣지 교정이에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고난이도 점프에 제대로 성공했다 할 수 있는 선수는 없거든요. 유영 같은 경우는 트리플 악셀이 반쪽알이고 속된 말로 결국 이 선수들 중에 엣지 교정하고 무관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자, 이문수 말아먹었죠. 엣지 교정하다가. 윤하선도 지금 말아먹고 있죠. 그죠? 이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극단적으로 토픽을 낮게 들어서 러츠 교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죠?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어요? 플립의 변질이 왔죠. 신지아도 하고는 있어요. 김채연은 어떻습니까? 러츠는 정상인데 플립이 조금 삐리하죠. 근데 김채연이라고 플립에 전혀 신경을 안 쓸까? 아니에요. 신경 쓰고 있어 나름. 트리플 악셀을 띄고는 있지만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유영 역시도
플립을 교정하고 있고 엣지를 최대한 인을 만들려고 용 쓰는 게 보입니다. 점프를 뛸 때. 그러면 여기서 일단 1번이 제대로 된 우리 한국 선수는 없다고 봐야 돼요. 현재까지.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또 뭘로 나뉘냐면 2-1 적극적 교정, 2-2 소극적 교정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붙인 표현이에요. 제가 붙인 표현이고 이것은 뭐라고 할까? 선수들이 교정을 하는 방식에 의한 구분인 거지 선수나 코치의 마음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적극적 교정이란 뭐냐? 예, 말 그대로 엣지를 제대로 교정하는 거. 그럼 이번 소극적 교정은 뭐냐? 판정만 안 나오면 됨.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자, 예를 들어서 적극적 교정에 해당하는 엣지를 제대로 교정하는 거가 누가 있었느냐? 이문수. 이문수는 제대로 교정을 하려고 했지만 안 돼서 슬럼프가 왔고 이혜인은 토픽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제대로 엣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소극적 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사실 김예림하고 신지아, 김채연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아, 김채연은 빼자. 김예림하고 신지아입니다. 사실 대표적인 게. 일단 신지아 같은 경우는 이번 주니어 그랑프리 2번 뛰는 것만 보더라도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판정을 피해가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그리고 김예림 같은 경우도 제가 이미 지난번에 다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엣지를 좀 건드렸지만 랜딩에 문제가 생길 수준까지 크게 고치려고 들지 않아요. 좀 하려다 말고 하는 느낌이에요. 김예림 같은 경우는 너츠 교정을. 즉 이런 선수들 소극적 교정을 하는 선수들은 슬럼프가 올 확률은 낮습니다. 반대로 적극적 교정을 하려고 하는 선수들은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대충 요즘 분위기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적극적 교정이라고 표현했고 소극적 교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용어들을 현장에선 쓰지 않을 거예요. 이 왜? 내가 만든 말이니까. 예, 내가 만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적극적 교정이고 소극적 교정이라고 하느냐? 뭐 앞에도 이미 얘기했지만 이문수나 윤하선 같은 쪽에서는 어떤 식의 교정을 했었죠? 앞에? 발목 꺾어서라도 아웃 엣지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김예림이나 신지아 같은 경우는 적당히 롱 엣지 안 나올 정도. 나와도 어텐션 나올 정도로 적당히 타협을 보면서 뛰고 있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김예림 같은 경우가 이런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기복이 적은 겁니다. 그것이 김예림의 장점이기도 하고. 근데 과연 김예림이나 김예림의 코치가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한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문수나 윤하선 같은 경우가 정말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교정 방법을 취했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네들이 성공을 했다면 이게 됐을 거라는 얘기죠. 성공했다면. 다만 방식 자체가 발목 꺾어서 아웃엣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최다빈처럼 안 됐다는 거죠. 반대로 이혜인 같은 경우는 됐다는 거예요. 이혜인 같이 해가지고 이혜인이 선택한 극단적인 낮은 토픽으로 러츠를 교정하는 경우는 성공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 명 있습니다. 뭐 최근에 주니어 그랑프리 나왔던 일본 애들도 여럿 있고 미국 애들도 있고 뭐 러시아 애들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방법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성공 사례가 실질적으로는 최다빈 정도예요. 즉 실패 확률이 높은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쪽은. 그러니까 이게 코치나 선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가지고 시도했느냐 안 했느냐까지는 내가 몰라요. 내가 뭐 선수들하고 뭐 얘기를 해본 것도 아니고 모르지.
다만 드러난 결과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극적 교정을 하고 있는 김예림이나 신지아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입니다. 이제 김예림 걸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좀 느린 화면을 보면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빠지니까 얼핏 보면은 A 같지만 실제로는 토픽이 올라가는 시점은 거의 여기서부터거든요. 즉 뭐냐면 어, 여기서는 토픽을 안 들어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토가 올라가는 건 이쯤이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럼 결국 B나 마찬가지는 얘기. 단순하게 빙판에 그려지는 금만 보지 말고 아시겠죠? 요 정도면은 사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든 아웃엣지를 만든 것 같긴 해요. 빙판가의 각오로만 놓고 본다면. 그러나 제가 뭐 엣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영상 만든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제 영상 리스트 찾아보세요. 너츠라는 건 아웃 엣지가 되려면 이 날과 토픽 간의 좌우 간격이 없는 게 좋아요. 좌우 간격이 벌어졌죠. 이 정도 각이면 플립을 인 엣지로 뛸 수 있는 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어거지로 다리가 이 무릎이 몸의 중심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어정청 이게 뭐라 하지? 엉거주춤하게 아웃 엣지를 억지로 맞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도약이 정상적이지 못할 확률이 꽤 나옵니다. 그러나 김예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타협을 잘 본 케이스다. 그나마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지금 보면 김예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날을 많이 안 내리죠. 예. 날을 크게 안 내려요. 제가 이 날을 얼마나 착지할 때 톱끝을 얼마나 내리면서 이제 착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니어 그랑프리 할 때부터. 그거에 따라서 엣지 판정이 한 단계씩 엣지가 아니라 회전 부족 판정이 하나가 바뀌어요. Q가 나올 게 안 나온다든지 언더가 나올 게 Q가 된다든지. 예. 지금 김예린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선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김예린 같은 경우 이 연결토로 뛸 때 이제 왼다리가 뒤로 넘어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 찍으면서 반동을 주면서 뜨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김예림은 그런 경우는 아니죠. 예. 토픽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토픽이 딱 됐을 때 무릎 각들을 보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여유 구간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인 어떤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회전 부족이죠. 회전 부족이에요. 그런데 안 나왔죠. 예.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한다? 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뭐 내가 뭐 한국 선수 뭐 까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카오리 사카모토 같은 이런 애들 거를 제가 관심이 없어서 안 봤어요. 안 봤기 때문에 얘도 심판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봤을지 안 봤을지를 몰라요. 예. 나는 이런 애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첫째, 제가 외국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려면 한국 아이보다 잘하거나 아니면 엄청 이쁘거나 아니면 정말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거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근데 카오리 사카모토는 솔직히 한국 애들보다 엄청 잘한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딱히 뭐 제가 언급했던 이 이름에서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거기다가 얼굴도 못생겼어요. 왜? 뭐 인물 차별이라고 생각하나? 외모 차별? 나 하는데 원래 피겨에서. 나 외모 차별합니다. 피겨 볼 때는. 못생겼어. 이쁘기라도 하면 봐주지. 못생기고 그냥 특별하지도 않아 실력이. 특별한 매력도 없어. 내가 왜 얘한테 관심을 가져?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얘 연기를 안 봤기 때문에
얘는 뭐 얼마나 심판에게 득을 받는지 몰라요, 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김예린 것만 보자고. 김예린 것만 잡아. 예. 언더야, 이거. 근데 나를 잘 뺐죠. 나를 잘 뺐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신지아 주니어 그랑프리 때, 3차 주니어 그랑프리 때 나를 빼는 능력, 그걸로 인해서 그 착지 동작이 얼마나 안정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연결 점프가 얼마나 이제 편안해지는지 불편해지는지 다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건 잘 뺀 거예요, 나를 아주 능숙하게. 마치 회전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이거에 심판이 넘어간 거죠. 아무것도 안 났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자,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뛸 때, 날이 이렇게 왔을 때가 Q고, 요렇게 오면은 언더라고 쳐. 자, 그러니까 Q는 이렇게 떨어졌다고 치자고. 그럼 언더는 뭐 한 요렇게 떨어졌다고 치자고. 그럼 다운은 뭐 이 90도를 보다 더 부족해.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치잔 말이야. 그럼 지금 방금 김예린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왔거든? 이거는 무조건 언더야. 아슬한 언더도 아니고 그냥 상 언더라고 완전히.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갔다고. 음. 그건 뭐냐면 그만큼 나를 잘 뺐어. 느린 하면 못 보는 심판들이 이거 넘어간 거지. 근데 이게 똑같이 이렇게 떨어져도 이 날이 이렇게 돌아서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돌아서 빠지는 경우에는 회전 부족 판정을 걸어요, 테크니컬들이. 왜? 눈에 띄니까. 느린 화면을 못 보는 심판들이 그 느낌으로 순간적인 어떤 이미지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이 날을 잘 봐요. 지금 김예린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잖아. 근데 이 날이 이렇게 돌아서 빠지면 그거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어. 근데 이 날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냥 언더지. 근데 김예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뺐거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잖아, 심판이. 이렇게 날을 잘 잡아 빼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도 착지의 어떤 스킬이지. 요거 가장 잘했던 게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알리나 자기토바. 네. 그 날착지의 대명사. 즉, 어쨌든 간에 여기서 조금 덕을 봤다. 착지 스킬을 통해서 심판의 착시를 일으켜가지고 좀 이득을 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느린 화면 잠깐 보면 확실히 러시아나 요즘 시마다마오 같은 애들보다는 나를 좀 내리네요. 좀 아쉽네. 다음 연결 점프를 보면 자, 예, 회전이 모자랐는데 잘 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점프는 뭐 악셀인데 뭐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 플립. 자, 이 플립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인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 영상에서. 너츠와 플립 엣지 관련된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턴이 되고 인이면 즉각적으로 토픽을 하든지 아니면은 한번 넣었다가 다시 빠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김예림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바로 즉각 토픽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몸 안쪽으로 넣죠. 약간 러처를 뛰듯이. 그러다가 넣다가 이제 몸의 중심이 넘어오고 이렇게 온단 말이죠. 네. 확실한 인엣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딱 보면 이거는 아니고 요렇게 봐야 돼요. 요 방향이니까. 어. 날과 토픽 간의 좌우 간격이 충분해 보이죠? 이거 아닙니다. 요 방향으로 봐야 되니까 요렇게 봐야 돼요. 예. 날과 토픽 간의 좌우 간격이 있어야 한다. 플립이 인엣지가 되려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 당연히 엣지 판정 없고요. 음.
여기서 느린 화면을 좀 보면, 즉 김예린 같은 경우는 중심 이동을 잘했죠. 예. 지금 보면 날을 많이 안 내리죠. 앞에 러츠 때는 조금 내렸던 것 같은데 플립 때는 날을 잘 안 내렸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러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러츠 때 날을 얼마나 내렸는지. 예. 요 정도잖아요. 그죠? 요 정도로 내렸는데 지금 이 플립에서는 요 정도잖아요. 그죠? 약간 덜 내린 게 보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앞에 러처 때처럼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요 가격이 한 요 정도 됐겠죠. 그러면 Q가 됐을 가능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말들 이해됩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 회전 가격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러처 때처럼 조금 더 내려서 들어왔더라면 이 심판이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닿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닿았을 거라고요. 지금은 요렇게 닿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심판 눈에는 회전이 더 부족한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좀 하여튼 이런 게 느린 화면을 못 보게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심판들이 아니 영상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판정을 내리면서 느린 화면을 못 본다는 건 정말 어이가 없죠. 이 말이 되는 거야? 다시 이제 프리로 가볼게요. 예, 뭐 요거는 뭐 딱히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예, 딱히 다를 거 없고 지금 이 경우도 사실은 연결토의 회전이 좀 아슬해요. 지금 연결토 회전이 아슬한데 그런가 본데. 예, 예. 지금 프리의 러츠 같은 경우에는 날을 많이 안 내렸죠. 예, 요 정도잖아요. 그죠? 예. 요즘 추세는 이 착지할 때 이거를 많이 바닥으로 내리지 않으면서 착지하는 게 일종의 메타예요. 요즘은. 아, 착각. 회전 여유 있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아, 회전 진행, 점프 진행 방향을 제가 착각했어요. 회전 여유가 있었네요. 예. 음, 회전 여유 있었습니다. 네. 착각이에요. 더블 악셀 제끼고요. 네. 룹 제끼. 이제 플립인데 이 플립이 Q가 나왔죠. 한번 봅시다. 자, 음, 나올만 했죠? 예, 예,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쇼트 때처럼 잘 뺐잖아요. 안 나왔을 거야, 그럼. 이거는 깔끔하게 잘 빼지 못해서 눈에 띈 거예요, 그냥. 그만큼 이 착지 스킬이라는 게 착지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심판들이 잘 못 잡아요. 느린 화면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쇼트에서의 그 플립 착지하고 차이인 거죠. 예. 그 다음이 이제 이건데 과거에는 요즘은 또 이걸 자양룰 위반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양룰 위반이 된 거죠. 이거는 연결 점프를 못 뛰었으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아요. 음, 일단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예, 그냥 이니치거든요. 근데 어텐션이 나왔어.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이니치예요. 이걸 왜 어텐션을 줬지?
싶어서 이렇게 쭉 가보면 프리에서 패널 오브 저지를 가보면은요.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의 왠지 쪽발이스러운 이름이 있죠. 제가 원래 이런 말은 잘 안 하거든요. 제 블로그를 10년 이상 봐오신 분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안 한다고 잘. 지금 이 김예림 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 자, 턴을 하고 이 날 방향이 인에 찌면서 그 뭐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움직임 궤적을 그리거든요. 인엣지 상태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 요 궤적을 그리는데 그러면서 몸의 중심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중립 근처까지 갔지만 안 넘어갔거든요. 계속 지금 무릎이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인엣지예요. 그러니까 몸의 중심에서도 나가 있고 인엣지야. 완전히 인엣지인데 이거를 지금 어텐션을 줬다. 그러면 이게 어텐션이면 이것도 어텐션이거든. 이게 좀 말이 안 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얘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아니 난 진짜 이런 음모론을 별로 잘 좋아하지 않는데 앞만 봐도 거슬리네요. 좀. 아 쪽발이가 묻었네. 그냥 그렇게 치고 넘어갑시다. 예. 충분히 좌우 간격 나왔고요. 무릎 방향도 나쁘지 않았고 몸의 무게 중심에서 날이 나가 있고요. 예. 이게 아웃 엣지가 될 수가 없어요. 중립이 될 수도 없어. 이거는 인 엣지일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이거에 이런 게 나왔다. 심판 눈이 뭐 없는 거지.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거나. 그다음에 참고로 그다음에 이게 이제 넘어지는 건데, 예. 자, 일단 이걸 보면 일단 회전은 채웠어요, 그죠? 회전 부족 판정은 없잖아요, 그죠? 회전을 채웠는데 뭐가 문제냐면 몸의 중심이 지금 뒷날에 실려 있어요. 이건 역시 제가 착지 영상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눌러가지고 쭉 가면 착지하고 러츠 플립의 엣지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꼭 보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마 여기였, 여기였나? 이건 아니고. 예, 요거죠. 느린 화면을 사이드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이 경우에서 날의 움직임을 보면 한번 몸 안쪽으로 살짝 들어올 듯 하다가 나가서 다시 인으로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인에서 중립으로 갈 듯 하다가 다시 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엣지가. 아니, 그냥 인이야. 인인데 씨발년이 왜 어텐션을 주고 지랄이야, 이 쪽팔리년이. 예. 잘 보면 뒷날 들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 여기에 몸의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진짜 제대로 된 러츠 플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엣지에 내 몸의 무게가 실려야 되는 거거든. 물론 김예림의 러츠 플립이 정말 제대로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러니까 엣지는 거들 뿐인 러츠 플립이 요즘 많아요. 이 얘기가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멀리 가니까 일단 여기서 보면 인입니다. 그냥 심판이 오심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첫 바퀴 돌았을 때 회전축 괜찮고 두 바퀴 때 회전축 괜찮고 세 바퀴 왔는데 예, 세 바퀴째를 오면서 이 착지 다리가 잘 봐요. 그냥 요렇게 빠져서 이 위치가 여기에 오면 되는데 여기에 왔어요. 여기 오면서 어떻게 돼요? 예. 몸의 중심, 이 날에 보다 몸의 무게 중심이 일로 넘어가려는 관성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몸의 무게 중심이 여기 뒤에 걸리면서 박힌 거예요. 이 빈칸에.
못 따라가지죠.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당시의 상황에는 이 착지할 때 착지 다리의 이 무릎을 빨리 굽혀주면서 이걸 당길 수 있는 그런 착지 습관이 돼 있는 애들이라면 이거 버티는데 김예림이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죠. 이거는 제가 착지 영상에서 보시면 나와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착지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착지하는 스케이트 날에 내 몸의 무게 중심이 앞쪽 날에 걸려 있어야 된다. 이거는 무게 중심이 뒷날로 넘어갔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뭐 유튜브가 아니라 제 블로그에서부터 제 영상을 봐오신 분이라면 또 저 얘기한다. 이 얘기 할 거예요, 아마. 이 여러 번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예. 아마 모르지 않을 거야. 내 블로그를 통해서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왜 넘어졌는지 그냥 이해할 겁니다. 예.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 다음 러츠고 여기서도 다시 보시면 쭉 오다가 넣죠. 넣는데 다리 동작 상체를 숙이고 이 토픽 하는 이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는 거지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자, 이제 올라갈 때가 언제예요? 이 날이 이제 딱 틀어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토픽을 올리기 시작해야지 A라인이 되는데 여기쯤에서 올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 B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B에 해당한다. 그래서 플러츠 라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픽이 낮지 않죠. 높죠. 예. 이거를 아웃 엣지를 만들려니 틀어야 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릎 방향은 이 방향이죠. 무릎이 보는 방향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러츠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차라리 이 쇼트하고 쇼트에 러츠 한번 플립 한번 프리에 러츠 두 번 플립 두 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테크니컬이 러츠에 한두 개 어텐션을 줬다면 예를 들어서 러츠에 두 번 정도 어텐션이 나왔다면 점수는 더 까졌겠죠. 지금 어텐션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 나와야 되는. 근데 엉뚱하게 러츠는 안 주고 플립에 줬다. 테크니컬이 동태 눈깔인 거지. 예. 물론 이거 빙판가의 강만을 본다면 아웃엣지는 맞아요. 이거는. 예. 맞지만 좋은 러츠가 아니에요. 날이 이미 몸의 무게 중심에서 바깥으로 빠져 있고 전형적으로 플립을 뛰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플립을 뛰다가 아웃 엣지가 된 립이었다면 차라리 나아요. 그게 큰 틀에서 본다면 이거는 좋은 러츠라고 할 수 없어요. 아웃 엣지가 어떻게든 되긴 했고 아웃 엣지 판정을 받긴 했지만 좋은 러츠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 예. 뭐 아슬아슬하게 회전 들어온 것 같고 예. 근데 확실히 잘 보세요. 지금 거의 마지막 점프잖아요. 그죠? 거의 이제 끝에 6번째 점프가 되니까 어때요? 토픽이 딱 됐을 때 풀려 있죠. 많이. 이게 보자. 쇼트를 가볼까? 아까? 자, 여기서 이 쇼트에서는 이건 첫 번째 거잖아요. 그죠? 러츠 착지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보면 안 되겠네. 여기서 보면 이걸로 봐야 돼. 자, 예. 이게 쇼트에서 첫 번째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 뛰었을 때의 연결토 토픽이 됐을 때예요. 이 무릎 가가고 지금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건 프리에서 6번째 점프 뛰었을 때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어. 이거는 더블 토니까. 더블 토니까. 아시겠죠? 더블 토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트리플 토 뛸 때의 이 각.
더블토 뛸 때 각.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더 크게 점프를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무릎각이 이것보다는 이거여야 된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 선수들 점프 뛸 때 동작에서 이 관절의 각도를 보면서 이 선수가 힘을 얼마나 쓰려고 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만약에 이 자세로 트리플 토를 뛰었다? 그러면 회전 부족일 겁니다. 김예림 경우가. 예. 트리플 토 연결할 때랑 더블 토 연결할 때가 이렇게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 예, 이런 당연한 거를 굳이 설명을 해줘야지 알아 처먹는 피린이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김예림의 이 자세가 트리플 토인데도 이 자세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후반부라서 힘이 빠져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힘이 빠져서. 사람들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체력이 없고 힘이 빠지면 주저앉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무릎을 굽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아니에요. 힘이 들면 들수록 관절을 못 굽혀요. 힘이 있을 때 무릎을 굽히고 준비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거지. 에휴, 이제 마지막 점프 살코 이런 건 뭐 크게 의미가 없죠. 자, 이렇게 일단 김예림의 점프들 대략 살펴봤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 일단은요, 김예림의 이번 대회는 사실 이거를 제외하면 운이 좀 따랐어요. 운이. 이건 제가 봤을 때 정당했고,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는 운이 따랐고, 음, 즉 뭐냐면, 판정 운이 좀 있었습니다. 점수로만 따지면. 요거 생각하면 갑자기 혈압이 빡 오르는데, 전체로 놓고 본다면, 김예림은 판정 운이 있었던 대회입니다. 판정 운이. 물론 이제 러츠 부분에서 엣지 판정이 나왔던 지난번 대회하고는 다르게, 어떻게든지 간에 엣지 판정만 안 나오게 하려고 용을 썼거든요. 이게 뭐야 이제 이거지. 소극적 교정. 김예림에 해당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이해되시죠? 예. 그것이 성공했고 이걸 했기 때문에 점프를 너무 크게 손대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 보니 뭐가 되죠? 예. 랜딩이 안정감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혜인 편에서 얘기했던 거 이혜인 같이 러츠 교정하다가 플립이 변질된 사례 얘기했죠. 김예린 같은 경우 좀 전에 보면 뭐 어땠어요? 이거 같은 이상한 괴상하고 좀 억울한 경우가 있긴 했지만 날과 토픽 간의 좌우 간격, 무릎 방향 등을 통해 가지고 인엣지 만들려는 게 보였죠. 원래 플립 인엣지로 뛰었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플립을 뛸 때 좀 신경 쓰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김예림은 알고 있는 건가? 러츠 교정하다가 플립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걸? 뭐 알았든 몰랐든 간에 어쨌든 플립에 나름 신경 써서 인엣지를 만들려고 한 게 보였어요. 눈에. 예. 그리고 이 점수를 놓고 본다면 원래 이래 받아야 되는 선수 아닌가? 제 기준에서는 있잖아요. 김예림 원래 이래 점수 받을 수 있어요. 프리도 이거 회전 채우고 문제 없고 하면 이거 뭐 거의 137, 8, 9 갈 수 있는 애거든? 뭐 140은 모르겠지만 뭐 이거 감안하고 하면 140까지도 맥시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받아야 할 점수를 받았다. 지가 해야 될 만큼을 했다. 딱 그 정도입니다. 뭐 엄청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깁니다 이게. 그냥 지가 해야 될 만큼 한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최근에 국뽕 유튜브를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여기에서 못 붙였던 거를 뭐
뭐 여기에 붙였다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순간적인 기지가 어쩌고 저쩌고 개지랄병을 떠는데 잘 들으세요. 예. 여기에 붙여야 될 거를 뭐 여기 붙였다 그러는데 이 구성을 보세요. 애초에. 예? 요즘은 말이죠. 요즘은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물론 이 당연하다는 말이 일정 레벨 이상의 선수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만 김예림 정도 되면 이 정도의 플랜 B, 플랜 C는 다 갖춰서 나옵니다. 요즘. 점프 순서나 구성을 짤 때부터 이거에 못 붙였을 경우 어디에 붙인다. 이거 실패했을 때 어디에 붙인다. 다 정해져 있어요. 나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의 플레이가 한 10여 년 전에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밴쿠버 올림픽 전에 했다면 우와 순간적인 기지다라고 했을지 몰라. 그러나 요즘 세상에 김예림 정도 되면 이런 거 다 감안한 구성입니다. 이거 넘어졌을 때 어디에 붙이면 된다. 이미 다 적혀져 있어요. 코치하고 선수 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간적인 기지? 노.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약속된 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된 플레이. 즉 플랜 B, 플랜 C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못 붙인 걸 뭐 여기 붙인 거 가지고 이걸 뭐 순간적인 기지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건 칭찬할 게 아니라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에 대한 대비도 없었다라는 거잖아. 그게 순간적인 기지였다면. 예를 들어서 주니어 3차 그랑프리 한번 가볼까요? 주니어 3차 그랑프리 때 신지아가 어떻게 했었는지. 여기서 보면은 음, 원래 이게 여기 붙어야 되거든요. 트리플 러츠 다음에 트리플 토가 붙어야 돼요 원래. 근데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못 붙였어. 그래서 트리플 플립 다음에 붙이려고 했는데 트리플 플립이 그때 이거 얘기했죠. 착지가 불안정하면서 더블토밖에 못 붙였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약속된 거야. 약속돼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왜 더블 악셀 시퀀스가 많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 더블 악셀이 단독으로 뛰게 되는 것보다는 낫죠 이게. 왜냐면 GOE 팩터가 별로거든 더블 악셀이. 그래서 트리플 D에다가 시퀀스로 붙이는 게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이죠. 자양 룰리뷰에도 없고. 뭐 물론 그것 말고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보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자 주니어 그랑프리 뛰고 있는 신지아도 이게 실패했을 때 어디에 붙인다. 이게 실패하면 어디에 붙인다가 짜여져서 나와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 뻗뜩하면 뭐 순간적인 기지가 어쩌고 저쩌고 순간적인 기지가 아니라 다 계획된 플레이라고 해야 돼. 물론 이 플립이 넘어지는 게 계획된 건 아니죠. 다만 플립을 넘어졌을 때 연결 점프를 못 뛰었을 때 어디에다가 다시 붙인다가 계획돼 있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그런 계획도 없이 나왔다는 건 뭐다? 순간적인 기지라고 칭찬할 게 아니라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뽕 유튜브에 빠지지 마. 예. 고작 아, 뭐 별거 없는 내용이긴 했는데 그래도 간만에 연지 연지곤지 만든 대회라서 조금 길게 한번 좀 늘어봤어요. 은근히 김예림 팬이 또 있어 우리나라에 보면. 김예림 다뤄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음 영상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번 랭킹전에서 우승했던 신지아를 다루거나 아니면 주니어 그랑프리하고 시니어 그랑프리하고 종합해가지고 요즘 우리 한국 선수들이 지금 어떤 양상인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다. 언제 영상을 만들지는 그건 제 꼴리는 대로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